이번에는 FTP 보안인데요. 보안도 재미난 게 앞에 S가 붙는 거하고 뒤에 S가 붙는 게 틀려요. 두 가지 버전의 FTP는 그냥 전송하게 되면 보안이 하나도 적용 안 돼요. 그래서 그 보안을 적용하기 위해서 SFTP하고 FTPS가 있는데요. 자, 요거는 SSH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SSL 기억나시죠? TLS로 하는 거예요. 자, SSL는 설명드렸고 SSL, TLS는 제가 나중에 꼭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보완하는 거예요. 보완하는 거. 그래서 요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한다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SFTP 같은 경우에 포트가 바뀌어요. 포트가 이렇게 바뀌는 거 표시해 두세요. 포트가 바뀐다. 포트가 바뀐다 정도. 됐어요? 됐죠? 포트가 바뀐다.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통칭하는 거죠. 통칭. FTPS하고 SFTP를 Secure FTP라고 불러요. Secure FTP라고 부른다. Secure FTP라고 부른다. 라는 게 이제 포인트인 거죠. 그죠? Secure FTP라고 부른다. 라는 게 포인트인 거죠. 그죠? 그죠? 그리고 이거 이제 굳이 설명할 필요 없죠? 이거 SMTP, POP3, IMAP 그림으로 설명드렸죠? 그리고 IMAP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죠? 그렇죠? 될 것 같고,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팝3 전에 팝2 있었어요. 팝2 있었어요. 팝2. 포트 번호가 좀 틀렸어요. 포트 번호가 틀렸는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쪼잔하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너무 쪼잔하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체크는 해주세요. 자, 그리고 HTTP입니다. HTTP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웹서버하고 웹브라우저가 있어야 돼요. 웹서버하고 웹브라우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웹서버하고 웹브라우저. 지금 웹브라우저 중에 1위가 누구예요? 크롬이죠, 크롬. 크롬이 왜 1위냐면 얘가 속도가 엄청 빨라요. 속도가 빠른 이유는 뭐냐면 병렬로 수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메모리를 많이 먹죠. 메모리를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게 크롬 띄워놓고 메모리 증가하는 거 보면 수백 메가씩 이렇게. 저는 컴퓨터가 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메모리 없다고 맨날 이렇게 그 정도로 많이 먹어요. 속도는 빨라. 속도는 빠르죠. 맨 처음에 이렇게 있었다가 중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있다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기존에 있던 거를 이렇게 기존에 처음에 개발된 웹브라우저를 이제 익힌 이유가 뭐냐면 나쁜 짓을 했죠. 왜 나쁜 짓을 했냐면, 그러니까 MS가 자주 하는 방식인데 그냥 OS에 끼웠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그러니까 귀찮은 거잖아요. 별로 이렇게 차이도 안 나니까 그냥 사용하게 돼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이렇게 점유율이 쫙 높아졌는데 갑자기 크롬이 딱 나왔는데 빠른 거라. 그리고 이제 그 구글이랑 바로 연동되니까. 그래가지고 얘로 넘어갔죠. 1위인 거죠. 그래서 네이버나 구글이나 그런 애들은 HTTP를 이용해서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근데 요거는 뜬금없이 뭐냐면 이제 실제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윈도우에 설정할 때 이제 그 설정 창이야, 설정 창.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포트 번호 기억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25번이나 110번 이용해서 아까 기억한 그 포트 번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디폴트 포트 번호예요. 디폴트로 할 수 있는 거고, 사용하지 않은 포트로 바꿔서 쓸 수도 있어요. 지금 뭐냐면 만약에 SSL 집어넣어서 SMTP 하게 되면 465, 그리고 암호화된 SSL 들어가면 995 이런 식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암호화가 들어간 순간 바뀐 거죠, 그죠? 그런 거.
그리고 이건 디폴트, 1432호는 디폴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시험 문제 나오냐면 요거 가로치기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렇게 그대로 캡처해가지고 그거 잘 나와 그런 거. 농담하는 거 아니야. 뭔가 친근감을 주려는 의도 같은데 쓸데없는 의도인 거지. 자, 그리고 요거. 내가 만약에 3계층과 4계층의 정보를 알고 싶어. IP 정보하고 포트 정보하고 뭐 연결 정보 알고 싶어. 그러면 오늘 집에서 숙제예요, 숙제. 윈도우나 리눅스에서 네스텟라고 쳐본다. 네스텟라고 쳐본다. 그러니까 실제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네스텟. 쳐보면 이 정보가 쫙 나와. 현재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 소스 IP, 소스 포트, 데스티네이션 IP, 데스티네이션 포트에서 연결되어 있는지, 기다리고 있는 중인지, 끊겼는지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로? 네스텟으로. 그래서요, 이거는 윈도우하고 리눅스하고 비슷한 버전이에요. 비슷한 버전이고, 네스텟. 집에서 한번 해보자 라는 거고. 그래서 요 실행한 결과를 좀 더 크게 보여드리면, 요게 뜬금없이 왜 이렇게 크게 보여주냐면, 요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직 나온 적은 없어. 근데 다른 유의 것에서 나온 적이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는. 그래서 만약에 네스텟을 돼 있으면 TCP인지 UDP인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소스 포트, 그다음에 데스티네이션 주소 IP, 데스티네이션 포트, 그다음에 연결 상태. 연결 상태는 외우기 되게 쉬워요. 이스태블리시드가 뭐예요? 뭔가 연결을 맺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야. 뒤에 다시 돌아가면 마찬가지잖아요. 뭐 리슨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뭐 클로즈 웨이트, 끊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네트워크로만 봤을 때 우리가 컴퓨터 일반만 한다. 내가 계리식 준비한다. 그러면 제가 수업을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처음에 연결 맺을 때 3 핸드쉐이킹이에요. 3 핸드쉐이킹 들어봤어요? 3 핸드쉐이킹? TCP에서 하는 거죠. UDP 아니죠. TCP 3웨이 핸드쉐이킹 들어봤어요? TCP 3웨이 핸드쉐이킹. 간단합니다. 요거 기억해둬야 돼요. 요거. 클라이언트는 클로즈 상태고 서버는 리슨 상태야. 그러니까 만약에 서버가 클로즈 상태면 받을 수가 없어. 리슨 상태. 그래서 씬을 보내줘. 씬. 그 다음에 씬 받고 씬 에크. 그 다음에 받고 에크를 보내요. 에크를 보내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돼. 얘를 안 보내. 얘가 공격자야. 안 보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보내면. 그렇죠. 얘는 계속 기다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수백 개 보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계속 수백 개가 기다려. 그럼 얘가 서비스를 못 받아. 다른 서비스를 못 받아. 이거 정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정상적인 공격이야. 정상적인 공격이 뭐냐면 누구나 막을 수 있는 공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내가 정상적인 공격, 내가 정상적인 사람인데 왜? 좀 이따 할 건데 왜?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란 말이죠. 막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공격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 별표 5개. 씬플루딩이라고 불러요. 씬플루딩이라고 불러요. 씬플루딩. 플루딩이 뭐냐면 대량으로 보내는 거예요. 대량으로 패킷을 보내는 건데, 자 보세요. UDP 플루딩은 뭘까? UDP 플루딩은 뭘까? UDP 패킷을 대량으로 보내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에서
상대방 쪽에서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얘가 다른 일을 못 한단 말이죠. 자, 핑 플로딩은 뭘까? 핑 플로딩은 뭘까? 핑을 대량으로 보내는 거겠죠. 요 핑은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이게 대량으로 보내는, 대량으로. 대량으로 보내는 거야. 대량으로 보내는 거야. 자, 근데 씬 플로딩이 좋은 점이 있어요. 공격자 측면에서. 얘는, 자, 도스 설명해 줄게, 도스. 도스는 뭐냐면 1대1로 공격하는 거, 이렇게. 1대1로 공격하는 거야. 얘가 공격자고, 얘가 당하는 애예요. 서버죠, 서버. 얘가 만약에 UDP 플로딩을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가 성능이 좋아야 돼? 얘가 성능이 좋아야 돼? 공격자가 성능이 좋아야 돼. 근데 웃기지 않아요? 웃기잖아. 내가 만약에 공격하고 싶은데 내가 PC를 좋은 거 사야 돼. 돈이 들잖아. 귀찮잖아. 그래서 DDoS가 나온 거야. 근데 좀 이따 말씀드릴게. 근데 1대1로 공격하니까 좀 그런 거야.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능이 좋아야 되니까. 근데 UDP는 많이 보내도 되는데 씬 플로딩은요, UDP보다 적은 수의 패킷으로 얘를 무력화시킬 수 있어. 실제 시험 문제 나온 거야. 적어놓을까요? 적은 수의 패킷. 다른 것보다 적은 수의 패킷으로 플로딩 공격을 할 수 있어. UDP나 그런 애들보다, 핑 그런 애들보다. UDP는 정확한 서버의 개수만큼 보내야 되거든요. 처리할 수 있는 개수만큼. 근데 C는 그렇지 않아. C는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됐어요? 자, 그러면 DDoS가 나왔어요. 이게 도스의 역사야. DDoS가 나왔어. 앞에 디스트리뷰트야. 디스트리뷰트.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대량의 애들이 있어가지고 얘가 서버가 있고 여기가 그러니까 마스터라고 할게요. 마스터가 있고 여기에 좀비 PC가 이렇게 있으면요, 얘가 공격 명령을 내려가지고요, 얘가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분산 공격이죠. 분산 공격.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1대1이거든요. 이렇게. 얘는 1대 N대1이죠. N대1. N대1인 거죠. 됐어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얘기했냐면 지금 뭔가 좀 벗어나고 있잖아. 뭔가 소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DR 도스가 나옵니다. 이게 최신 도스야. 요 R은 뭐냐면 리플렉션이 뭐냐면 반사. 이거 있잖아. 반사. 이거. 정말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반사. 반사예요, 반사. 반사인데요. 여기에 씬 플로딩이 왜 사용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런 공격이 가능해. 여기에 지금 반사 서버가 있어요. 이렇게. 반사 서버가 뭐냐면, 그러니까 TCP 서버나 아니면 라우터를 얘기해. 그래서 공격자가 이렇게 씬을 이렇게 보내. 씬을 보내는데 이 공격자가 소스 IP를 속였어. 소스 IP를 속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격자의 소스가 아니라 다른 당하는 애 IP로 바뀐 거야. 당하는 애 IP니까 봐봐. 씬을 보냈으니까 얘는 좀 당하는 애의 IP가 소스인 걸 알았으니까 얘한테 보낼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뭘 보내? 지금 반사서가 되게 많으니까 이렇게 씬 에크를 보내. 이거 뭐죠? 3A 핸드쉐이크죠? 3A 핸드쉐이크죠? 맞나요? 3A 핸드쉐이크죠? 자, 보세요. 자, 얘가 지금 서버야. 얘는 지금 씬 에크를 받았어. 그럼 어떻게? 서버 어떡하죠? 받았어. 안 돼요. 왜냐하면 서버가 씬을 보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C는 누가 보냈어요? C는 공격자가 보냈죠. 공격자가 보냈죠. 그러니까 얘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얘 가만히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반사 서버는 어떻게 해요? 계속 보내요. 무력화되는 거죠. DOS 상태에 걸리는 거죠. 지금 제가 DR도스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뭐 사용됐어요? 3A 핸디쉐이킹 사용됐어요. 자, 제가 지금 무슨 설명하려는 거냐면 우리가 컴퓨터 일반이라면 요거만 설명하면 돼요. 지금 컴퓨터 일반이 아니에요. 정보보론이에요. 지금 정보보론에는 CM플로진과 DR도스를 설명해야 돼요. 얘기했잖아요. 네트워크를 잘 알아야 이걸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막을까요? 이제 막아야죠. 이제 알았으니까. 막아야죠. 어떻게 막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뒤에 방법들을 또 설명할 건데, 그러니까 지금 최신으로 막을 수 있는 기술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에 그 Q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요 Q가 꽉 차서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건데요. 그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Q가 이제 꽉 차서 사용할 수 없는 건데요. 그러니까 Q가 뭐냐면 이렇게 연결 같은 걸 이렇게 담아놓는 그릇이라고 보시면 돼요. Q에 담아놔야 되는데 메모리인데 그게 꽉 차니까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는 거예요. 일단 완벽하게 3A 핸드쉐이킹이 되지 않는 이상 안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씬 쿠키라는 방식을 이용하면 돼요. 씬 쿠키. 시험 문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 이것도 제가 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씬 쿠키를 이용하면 Q에 바로 할당하지 않고 시네크 에크를 받은 후에 그리고 아무나 연결을 맺게 하진 않아요. 내가 뭐냐면 여기서 난수를 보내. 난수가 뭐냐면 그 아까 그 비밀키 같은 거 난수 보내서 그 난수를 인지하는 놈만 다시 에크를 받았을 때 그때 연결을 해요. 그게 뭐라고요? 씬 쿠키라고. 씬 쿠키. 그때 메모리 할당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연결을 사전에 차단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거예요. 이게 정보보론인 거예요. 이런 거를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죠. 그렇죠? 어렵진 않죠. 어렵진 않죠. 요거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다 말로 설명한 건데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단계별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상태에서 씬 보내고 씬 에크 받고 에크 보내고 에크를 만약에 보내지 않으면 서버는 계속 에크를 기다리고 이게 이제 기다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Q가 꽉 차가지고 메모리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Q를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메모리를 할당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계속 늘릴 수 없잖아요. 무한대로 늘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한계가 있어요. 그건 너무 단편적인 해결 방법인 거예요. 자, 그리고 TCP 세션의 종료인데요. 4A 보세요. 자, 보세요. 어떻게 되세요? 지금 연결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 클로즈 웨이트 아까 그 본거 기억나세요? 클로즈 웨이트 기억나시죠? 그래서 핀 보내고 에크 보내고 핀 보내고 에크 보내고 4A를 사용되죠. 자, 언제 사용하냐면 포트 스캐닝 할 때 포트 스캐닝이 뭐냐면 공격 전 단계예요. 공격 전 단계에서 수행하는 건데, 그러니까 포트나 IP가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열려져 있는 시스템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거잖아요. 만약에 포트가 닫혀 있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해도 열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포트를 스캐닝해서 열 때 이런 그 핀 패키 같은 애들, 핀 같은 애들, 그러니까 던져가지고 이렇게 얘가 이렇게 만약에 에크 보내면 열려 있는 거고 에크 안 보내면
안 열려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거,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얘기들 설명된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핀 보내고 에크 보내고 다시 핀 보내고 에크 보내고 그런 단계 그대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얘기들. 자, 같은 얘기인데 자, TCP하고 UDP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플로우 컨트롤 기억나시죠? 플로우 컨트롤 기억나시죠? 데이터의 확실한 보장, 신뢰성 그런 것들. 자, TCP의 문제로 인해서 뭐가 발생해요? TCN 플로딩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UDP는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빠른 거. 그러니까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 그러니까 신뢰성이 필요 없는 거. 얘 같은 경우에는 돈 전송할 때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멀티미디어 비디오 전송할 때 사실은 뭐 이렇게 한 프레임 정도 이렇게 뭐 이렇게 로스 나거나 그래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사용해요. 신뢰성. 근데 멀티미디어는 빨리 보내야 되니까. 맞죠? 자, 요거를 왜 이렇게 썼냐면 박스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박스. TCP 박스 된 거. 포트 번호 당연한 거. 포트 번호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 이거 외울 필요 없죠. 포트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순서 번호, 시퀀스 넘버. 시퀀스 넘버 정말 중요합니다. 시퀀스 넘버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퀀스 넘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그 데이터의 일련 번호예요. 일련 번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1500바이트로 쪼개지니까 일련 번호가 이렇게 갈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0, 1, 2 이렇게 갈 거잖아요. 맞나요? 근데 정상적으로 내가 수신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공격자가 요 순서 번호를 갖고 장난을 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격이 나올 수 있냐면 보잉크, 봉크, 티어 드롭이 나와요. 이거 시험문제 나온 거예요. 티어 드롭이라는 공격을 하게 돼요. 뭐 때문이라고요? 순서 번호. 이 시험문제 나온 거예요. 순서 번호 때문에. 순서 번호 조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받는 입장에서는 내가 순서대로 그러니까 거꾸로 되더라도 제대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같은 번호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겹친다든지 그러면 재전송을 요구해요.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DOS 상태에 빠지는 거죠. 맞나요? 이런 것들이 다 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현재의 네트워크, 그러니까 예전에 만들어진 네트워크는 뭐냐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잘 동작할 때는 좋은 네트워크인데 만약에 이런 유의 문제가 발생하면 정말 안 좋은 네트워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지금 설명하는 것 중에 별의별 거에서 다 그냥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해요. 창과 방패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공격하고 맞고 계속 이렇게 그런 싸움인 거야. 점점 좋아지고 있어. 만약에 그런 게 없었으면 그냥 인 거죠. 법이 점점 이렇게 막 더 이렇게 되는 것처럼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됐어요? 저 시퀀스 넘버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에크 번호, 에크는 뭐냐면 내가 받은 거에 대한 잘 받았다는 에크인 거죠. 그러니까 에크나 나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에크는 제대로 잘 받았다, 나크는 잘 못 받았다. 재전송해라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에크인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옵셋인데요. 데이터 옵셋인데 데이터 옵셋 같은 경우에 요 옵셋 그러니까 옵셋은 뭐냐면 실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2019년도에 국가직에 나와가지고 문제가 좀 됐던 문제인데 왜냐면 여태까지 그러니까 옵셋이라는 얘기만 했지 어떻게 구하는지는 아무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맞은 사람이 별로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딱 나왔는데 그 안에 있는 거를 더 물어보는 거죠. 옵셋을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4,500 바이트를 전송하고 싶으면 이거는 1,5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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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개로 쪼개지는 거니까 맞나요? 그러면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라 헤더의 길이를 빼야 돼. 헤더의 길이를 빼고 1480에서 폭이 32비트니까 4바이트로 나눠. 그러면 그게 옵셋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제가 실제 그 2019년 국가직 시험 문제 풀이할 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안 나왔어요. 그냥 헤더의 길이 뭐 그런 것도 하나도 안 주어지고 그냥 6000바이트라고 하고 2000씩 쪼개가지고 그냥 계산하게끔 나왔어요. 요런 거. 자, 뭐 리저브 된 거. 제어비트. 제어비트는 뭐냐면 씬이나 에크나 핀 기억나시죠? 씬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에크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핀 기억나시죠? 이런 거 보낼 때. 자, 윈도우 크기. 윈도우 크기는 뭐냐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수신 측의 별표. 수신 측에서 수신할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예요. 윈도우 크기는 수신 측에서 수신할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야. 됐어요? 수신 측에서. 책섬 있고요. 긴급 위치는 어전트 포인터인데요. 그러니까 어전트 포인터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개의 패킷을 동시에 보내고, 그러니까 100개의 패킷을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보내고 있는데 중간에 내가 뭔가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저 어전트 포인터에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부터 처리해요. 걔부터. 어전트 포인터, 어전트 포인터. 그리고 옵션은 뭐 그냥 추가하는 거. 자, UDP 정말 간단하죠? UDP 간단한데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적어도 이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뭐가 있는지 포트 번호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고 포트 번호는 당연한 거니까 외울 필요 없어요. 자, 데이터 길이하고 책섬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게 책섬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책섬 있어요. 책섬이 뭐냐면 데이터 통신에 나오는 거거든요. 데이터 통신에 나오는 건데 보세요. 우리 어저께 보수 배웠죠? 보수 배웠어요. 자, 어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보수를 더해요. 그러면 어떤 수가 있는데 그 보수를 1의 보수를 구했어요. 그리고 전송해요. 얘하고 얘를 전송해요. 그리고 A하고 B를 더해요. 그러니까 B가 책섬인 거예요, 이게. 자, 덤 뭐 나와요? A하고 B를 덤 뭐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 거 빼면 그냥 0이죠. 0이면 정상적인 패킷이고요. 중간에 비트가 변했으면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0이 아닌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책섬인 거예요. 그러니까 UDP나 TCP가 중간에 누가 조작을 했는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비트 플리핑이 일어나가지고 비트 플리핑은 뭐냐면 그냥 전송 중에 5볼트가 갑자기 튀어가지고 0볼트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 책섬인 거예요. 그죠? 여기서 뭐 나왔어요? 1의 보수 나왔죠. 그렇죠? 다 연관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컴퓨터 일반 공부할 때 정보보호랑은 뭐 전혀 무관한 과목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연관되어 있어요. 책섬 나오죠, 책섬. 자, 그래서 뭐 포트 아까 얘기했고 아까 0번부터 1023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웰로운 포트 리저브 돼 있는 거, 예약돼 있는 거.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대로 다 똑같은 거죠. 다 똑같은 거.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죠? 이런 게 반복이에요.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마찬가지예요.
패킷 구조도 아까 공부했던 거랑 똑같죠? 서비스 포트는 80번 해가지고 80번. 자, 2계층, 3계층, 4계층 정보, 2계층, 3계층, 4계층에서 80 정해졌고 8405는 안 정해진 거. 내 거는 그냥 임의로 포트를 할당한 거를 얘기하죠. 임의 포트인 거죠. 그래서 TCP는 연결 지향, 커넥션 오리엔티드, 연결 지향, 커넥션 오리엔티드. 그래서 TCP는 신뢰성 높죠. 신뢰성이 높은 이유는 뭐냐면 받은 거에 대한 에크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잘 갔니? 네. 잘 갔니? 네. 잘 갔니? 아니요. 재전송 하는 거죠. 자, 가상회선 연결 방식이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데이터 통신 시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룰 계제는 건 아니고 연결 설정 해제하고 데이터 책섬하죠. 재전송하죠. 재전송. 리트랜스미션 재전송하죠. 그리고 흐름 제어, 혼잡 제어 기억나시죠? 흐름 제어, 혼잡 제어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TCP 패킷의 구조인데요. 원래 웬만해서는 이렇게까지 깊게 강의를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을 합격시키고자 하는 마음에 앞서가지고 추가를 한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어디서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올지 모르니까. 아까 기억나시죠? 데이터 옵셋 갑자기 계산하라고 해가지고 그죠? 그런 거야. 그래서 TCP 패킷의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볼 건데요. 아까는 좀 러프하게 봤는데 지금 자세히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소스, 데스티네이션, 시퀀스 넘버, 액널리지 넘버, 데이터 옵셋, 그다음에 리저브드 됐고 컨트롤 비츠 중에 어전트, 에크, 그다음에 푸시, 리셋, 씬, 핀인 거고 윈도우, 책섬, 어전트 포인터 나머지 필요 없고 패딩 되는 건 왜 패딩 되냐면 지금 길이가 32비트, 4바이트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옵션이 안 맞으면 패딩을 시켜줘야 돼요. 왜냐면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데이터로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깊게 들어갑니다. 자, 시퀀스 서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보잉크, 봉크, 티어드롭 공격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또 나와요. 나중에 나오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은 우리가 볼 필요 없어요. 자, 시퀀스 넘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보여드렸고, 자, 에크 넘버는 내가 받은 패킷에 대한 어떤 응답으로 보내는 값이에요. 그렇죠? 에크 넘버 다 정해진 규칙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옵셋 4바이트 단위로 아까 쪼갠다고 했죠. 4바이트 단위로 쪼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1500바이트 쪼개가지고 아까 옵셋 했고요. 그 다음에 리저브드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컨트롤 비츠에서 6비트인데요. 지금 보시면 어전트하고 에크하고 푸시하고 리셋하고 씬하고 핀 있는데 이거 필요 없죠. 핀은 필요 없죠. 아시죠? 씬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에크 필요 없죠. 어전트 아까 했죠. 어전트 기억나시죠? 여기 세팅을 해야 내가 어전트인지 알 수 있으니까. 어전트. 그리고 푸시는 송신자에게 좀 빨빨 처리해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빨빨 처리해. 자, 리셋. 연결을 다시 설정하는 거예요. 내가 리셋 보내면 다시 설정해 줘 라는 거죠. 근데 얘는 언제 사용되냐면 세션 하이제킹에 사용돼요. 세션 하이제킹. 세션 하이제킹이 뭐냐면, 이거 시험지 잘 나와요. 세션 하이제킹이 뭐냐면, 지금 A하고 B가 이렇게 연결을 맺고 있는데요. 원래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연결을 맺고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딱 들어가가지고 얘가 리셋을 날려요. 이렇게. 요거 날려. 리셋 날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연결. 얘하고 얘가 맺는 게 아니라 얘하고 얘가 맺어요. 얘하고 얘가 이렇게 연결을 맺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세션 하이제킹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해당하는 분야에서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다고 나중에 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설명드릴 거니까 어쨌거나 지금 리셋 패킷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리셋 됐어요? 리셋
리셋 됐죠? 자, 그리고요. 윈도우예요, 윈도우. 윈도우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윈도우. 자, 슬라이딩 윈도우로 사용될 수 있고 컨제스션 윈도우로 사용될 수도 있는데 슬라이딩 윈도우는 한 번에 얼마나 보낼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데이터 통신에 나올 건데 그러니까 원래는 A 데이터를 이렇게 B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A, B, C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번에 보내는 거예요. 요게 슬라이딩 윈도우인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또 이렇게 있는 거고 앞에 또 이렇게 이런 데이터가 있는 건데 요 슬라이딩 윈도우가 이렇게 쫙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슬라이딩 윈도우가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전체 패킷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내가 전체 에크를 받지 않고 A에 대한 에크만 받아도 요 A는 없어지고 윈도우가 이렇게 이동해요. 이렇게 윈도우가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좋은 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에크를 받고 이렇게 줘야 되는데 윈도우 보내고 그러니까 ABC 보내고 A 받으면 D 보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ABC를 다 받으면 보내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죠? 그렇죠? 슬라이딩. 그러니까 얘기잖아. 슬라이딩 윈도우. 자, 그 다음에 컨제스션 윈도우.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슬라이딩 윈도우는 이제 플로우 컨트롤 할 때, 흐름 제어할 때, 그리고 이제 컨제스션 컨트롤, 혼잡 윈도우는 컨제스션 컨트롤 할 때 사용되는 거죠. 아까 기억나시죠? 플로우, 컨제스션. 그죠? 그래서 혼잡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만약에 혼잡이 발견되면 혼잡이 발견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ICMP 메시지 이용해가지고 어떤 메시지 이용해가지고 좀 줄여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 로스가 너무 많이 난다, 뭐 그런 식으로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윈도우를 줄여요. 그리고 서서히 이렇게 늘려요. 서서히. 뭐 이렇게 반으로 줄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급격하죠. 그래서 이런 거 보세요. 이렇게 보내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팍 줄여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혼잡인 거예요. 자, 책섬 기억나시죠? 책섬 기억나시죠? 자, 문제 낼게요. TCP와 UDP에는 둘 다 책섬이 있다 없다? 있다. 어전트 포인터 기억나시죠? 내가 지금 긴급 파일 처리해야 될 게 있대. 100개 중에 중간에 50개를 보냈는데 나머지 내가 50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처리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어전트 포인터 사용하면 되고, 옵션 지금 사용되지 않았죠? 패딩 지금 사용되지 않았죠? 데이터 내가 원래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 있는 거죠. 그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아까 봤던 거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3A 핸드쉐이킹. 클로즈, 리슨, 씬 센트, 씬 리시브드, 이스태블리시드. 이것도 다 기억해 주세요. 자, 4way 연결 해제 과정, 이스태블리시드, 클로즈 웨이트, 클로즈드. 됐죠? 클로즈드. UDP. 비연결. 커넥션 리스예요. 그래서 UDP 특징 보면 비신뢰. 전송된 데이터 일부가 손실될 수 있고요. 당연하게. 그렇지만 뭐가 좋다? 속도가 빠르다. 유일한 장점이에요. 그래서 UDP 패킷의 구조 보시면 소스 포트, 데스티네이션 포트, 그 다음에 랭스, 책섬, 데이터. TCP에 랭스 있다 없다? TCP 랭스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TCP 랭스 있어요? TCP 랭스를 정하기가 좀 애매해. 왜냐하면 옵션이 있어가지고 랭스를 정하기가 좀 애매해. 전체에 대한 옵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UDP는 고정돼 있으니까 랭스가 존재하는 거죠. 랭스는 뭐예요? 길이죠, 길이. 전체 패킷에 대한 길이인 거잖아요, 그죠? 길이인 거고. 그래서 책선 기억나시죠? 데이터 기억나실 거고. 자, 그래서 소스, 데스티네이션, 랭스 전체 패킷의 길이, 그 다음에 책섬, 데이터 우리 검취를 위한 값이고 데이터, 실제 데이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해 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송 계층에 TCP하고 UDP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애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RTP예요, RTP.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RTP. RTP가 어디라고요? 전송 계층이라고요, 전송 계층에 있는 애라고요. 전송 계층. RTP. TCP하고 UDP하고 같은 레벨인 거예요. TCP하고 UDP하고 같은 레벨에 있는 거죠. 자, 얘는 뭐냐면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할 때 실시간으로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하려고 할 때. 그래서 얘는 RTP하고 RTCP가 있어요. 그러니까 FTP가 2개 있는 것처럼 얘도 2개 있어요. RTP하고 RTCP 있어요. 그래서 규정이 어떤 게 있냐면 RFC 1899예요. 제가 왜 동그라미 쳤습니까? 왜 별표 쳤습니까? 저기다 왜 별표 쳤죠? 숫자에 민감해.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숫자에 민감해야 돼. 숫자. 그리고 얘는 UDP의 별표. UDP를 이용한다. 그래서 뭐 비디오 회의를 할 때나 아니면 영상 회의를 할 때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자, 5계층 기억나시나요? 5계층 세션을 위한 연결이 손실됐을 때 복구하거나 재연결하거나 뭐 그런 거 세션, 그죠? 6계층 뭐 한다고요? 압축, 암호화 같은 거, 데이터 변환, 문자 코드 번역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또 이렇게 잘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압축, 암호화 되죠? 압축, 암호화. 자, 그 다음에 7계층. HTTP, FTP, 터미널 서비스는 텔넷, 메일 프로그램 기억나시죠? 디렉토리 서비스는 LDAP 기억해 주세요. LDAP.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LDAP. 일단 적어 놓으세요. LDAP. 디렉토리 서비스. 여기서 얘기하는 이 디렉토리는 그 디렉토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폴더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 디렉토리는 그게 아니라 네트워크에서 뭔가 사용할 수 있는 그 파일들이나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디렉토리 서비스인 거죠. LDAP. 그래서 표준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X.400, X.500, FTAM 요거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X.400이 뭐고, X.500이 뭐고, FTAM이 뭐고, LDAP이 뭐고는 우리가 데이터 통신에서 같이 연계해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죠. 오늘 첫날이었는데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